우리 현장 바로 옆당이 교회였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현장 소장님이 나한테 부장님 저 너무 슬퍼요. 왜 그러세요? 저 목사님한테 욕 너무 많이 먹어서 지옥 갈 것 같아요. A 플랫폼과 함께하는 실전 건축 방송 직구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건축건 탐의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무소 보도A 강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건축주 토리아빠입니다. 네, 디자인랩 소속 장서윤입니다. 네, 오늘은 또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가 있어요. 직구석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직구석 플러스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겠지만 본방에서 하지 않는 모든 걸 하는 방송이에요. 질문도 할 수 있어? 네,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에피소드들을 다루기도 하고 다른 건물을 소개를 한다거나 여행지를 소개를 한다거나 그렇게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방송에서 설계 과정과 시공 과정에 대해서 훅 훑어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아예 떼서 본방송으로 하기는 애매하고 그냥 우리가 할 얘기들은 많았는데 그냥 넘어갔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조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설계 과정과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때 주로 나는 이것까지 겪어봤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설계 과정에서는 그 뭔가 이야기가 될 만한 것들이 크게 없죠. 왜냐면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런 건축주잖아요. 알아서 이쁘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 처음에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기획설계 얘기를 하면서 했잖아요. 기획설계 기본 설계로 가게 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냥 알아서 가. 왜냐면 내가 살 집이니까. 근데 저는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만났던 건축주 중에 가장 베스트 베스트야? 존중을 해주시는 엄청 존중해 주시고 또 뭔가 취향이 또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설계 과정은 그냥 그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나가는 거고 인허가 과정이 그때 이해 못 하셨잖아요. 인허가 과정이 왜 어렵냐. 인허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약간 집 살 때 뭐 법무사가 뭐 이렇게 알아서 해줄 수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주듯이 뭐 알아서 해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인허가 과정에서도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카메라 잠깐 꺼줘. 오프 레코드로 꺼야지 할 수 있는 얘기가 훨씬 많지만 담당 대리님한테 그 과정에서도 뭔가 저는 인허가 과정에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은 건축법이나 이런 법규가 해석의 여지가 생각보다 많아서 그 담당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일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조마조마한 부분이. 그리고 약간씩 그 해당 지자체마다 법의 문구는 딱 똑같은 법의 문구를 해석을 조금 세게 하는 데가 있고 좀 이렇게 규제를 좀 많이 넣어서 하는 데가 있고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들이 작은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나오면 커지는.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냐고 없냐고. 있지, 다 있어. 이렇게 못한다.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그 법에는 없는데 우리 내규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인허가 그러니까 사용 승인까지 내주고 완공이 된 집인데 뭔가 민원이 막 많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걸 내부적으로 지침을 좀 만들어서 인허가 할 때 그 지침을 좀 보더라고요. 다락이 좀 그런 거 해당이 많이 되는데 왜냐면 다락이 높이 규정만 딱 있거든요. 경사지 부분 했을 때는 평균 높이가 1.8m 미만이면 돼요. 평균 층고가. 평균 층고가. 근데 그 평균 층고 1.8m 미만이면은 제일 높은 곳은 높이 한없이 올라가도 사실 상관없어. 평균만 이렇게 맞으면. 돼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 제일 높은 곳의 높이를 규정해 놓는 지자체도 있어요. 지침이 있으면 그나마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침이 없는데 건축 법규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지목도 되게 많고 종류도 많잖아요.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자분이 너무 그 문구 자체를 해석을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인허가는 기간도 되게 길어지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되는 거 체크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유두리가 있으신 분들 만나면 참 좋다. 그 정도로 맞아. 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그리고 설계 인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게 문화재가 나오는 땅일 경우 문화재. 어마어마한 과정이
네. 문화재 나오면 진짜 끝이. 일단은 여기 그 서울 도심의 지역은 무조건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역사문화조사에서 네. 문화재 그 발굴 조사까지 네, 비용이 발굴 되게 조사를 많이 들어요. 무조건 장비도 해야 돼. 들어가야 되고. 그거 내 돈 내고? 네. 그럼요. 네. 아 그 지구일 경우에? 네, 네. 삼청동 이런 네. 아니, 그런 지역 지구가 지구. 아닌 거야. 그런데 파다가 나왔다 그럼 어. 공사 중단. 발견하면 공사 중단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공사 중단이에요. 그럼 그거 발굴 다 해내고 나서는 다시 할 땅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땅은 계속 낼 거예요? 네. 근데 공사 중단하면서 사실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저번 설계랑 인허가 과정이 있다면 이제 시공사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좀 사실은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이게 시공사 계약이라는 게 건축주랑 시공사랑 당사자 간의 계약이고 저희는 사실은 그 계약의 주체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일이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계약서에 대한 검토라던가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견적들 내가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A라는 생각했던 시공사는 그치. 얼마가 나왔고 어. B는 얼마가 나왔고 그럼 이제 건축주 입장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치. 되면은 좀 내가 뭘 잘못했나 약간 어, 이렇게 맞아. 그리고 이게 시공사 보통 두세 군데 이상 견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시공사마다 견적 내는 방식도 다르고, 맞아요. 어떤 시공사는 이 공사가 조금 비싸고, 어떤 시공사는 이 공사가 조금 비싸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시공사들마다 자기 일을 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엑셀 표만 보게 되면 항목별로 비교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게 좀 힘들어져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계약 자체를 이제 건축주랑 시공사랑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축가 분들께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거의 뭐 비슷한 금액이다 그러면 왜 우리 물건 살 때도 그러잖아요. 뭐 마음이 가는 곳? 뭐 맞아요. 엑셀 표 하나하나 다 따질 수도 없고 그게 훨씬 좋아요. 시공사가 그냥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따져놓으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줄 수 없게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건축주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다 힘든 과정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또 막 계속 힘들다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한 군데 시공사 정해를 졌는데 그래도 내 예산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조금씩 조정을 해요. 거기서 뭐 시공 방법의 상세를 조금 바꾼다던가 재료를 조금 바꾼다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면 수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힘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착공 신고하고 착공 신고는 뭐 엔간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고 그건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착공신고에서는. 네. 그다음 공사 들어가면 공사 과정 진짜 변수의 연속이잖아. 제일 사실은 변수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는 민원인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민원이죠. 이거는 건축주분들도 괴로운 상황으로 갈 수 아.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민원. 되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이게 되게 커지기 때문에 특히 경계를 뭔가 건드리는 일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담을 새로 허물고 다시 쌓는다? 맞아.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뭐 여긴 내 땅이고 여긴 네 땅이고 1cm, 2cm 갖고서도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벽돌 한 장 한 장 쌓을 때 계속 감시하세요. 옆에서. 아 진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옆에 집이 있으면 주로 창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요. 네. 창, 뭐 옥상의 난간 뭐 이런 것들 뭐야? 네. 보이는 거 싫다고 내 집 보일까 봐. 옥상에서 자기 집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네. 옥상 난간을 불투명하게 높게 해달라라고 한 적도 있고 그 아. 창문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다 허가 받아가지고 맞아. 건물을 다 짓고 있는데 저 창문으로 우리 집 거실이 보이니까 저 창문 다 없애라고. 그 그리고- 거실이 보이니까 없애라 그러는 건 되게 양반이에요. 맞아. 저희가 했던 아주 작은 땅인데 거기는 이제 그 분들이 아이가 하나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당이 있는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비용에 맞춰 찾다 보니까 땅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집에 꽤 잘 꾸며놓은 큰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정원이 되게 잘 가꿔져 있어. 그 집이 땅이 낮아. 마당 보인다고? 그리고 우리 집 땅이 높아. 그래서 짓고 있었어요. 거기 창을 이렇게 크게 냈지. 왜냐면 그쪽 창을 보면
그 집마다 정원이 나무의 꼭대기쯤 이렇게 보이고 그 저 뒤쪽으로 산등성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창 내지 마라. 내가 너네들 보이게 하려고 마당을 가꾸는 줄 아냐. 대박. 깜짝 놀랐어. 난 제일 웃겼을 때가 전에 현장에 한번 딱 갔는데 우리 현장 바로 옆당이 교회였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현장 소장님이 나한테 부장님 저 너무 슬퍼요. 왜 그러세요? 저 목사님한테 욕 너무 많이 먹어서 지옥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사소한 민원이에요. 뭐 이렇게 주차라든가 차량 지나가는 거, 먼지 날리는 거. 맞아.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아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민원 말고 가장 큰 변수는 설계 변경. 예전에 제가 단독주택 하는데 이제 건축주분이 좀 어르신 분들이셨는데 그 타설 다 끝났어요. 요 벽이 요만큼만 더 오면 좋겠는데 요 벽을 요만큼만 옮겨줄 수 없어요. 외벽이었어, 건물 외벽. 그건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뭐 내부의 내력벽 같은 경우는 요거 좀 험으로 달라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콘크리트 썰어내는 공사들을 해야 되고 그게 사실은 건물에 영향을 아예 안 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변수들이 사실 생기기도 하죠.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골조를 잘못 뭐 시공을 해서 안 맞아서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게 건축주는 없고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건축사분들이 감리라 그러나요? 네. 현장에서 이제 보시면서 설계랑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 얘기 말고 뒷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에 없는데 골조가 잘못 시공이 되거나 그게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뭐 천장을 못 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시공하는 현장에는 건축가분들이 매일 오시진 않잖아요. 건축주가 관심 있으면 가까이 살면 가서 맨날 볼 수도 있잖아요. 갔더니 뭔가 지금 이상한 것 같아. 느낌이 세. 내가 볼 수를 모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건축가님한테 연락하면 돼? 네.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건축주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현장에서 현장 소장과 뭔가를 결정하지 마라. 뭐 부득이하게 결정하더라도 바로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이게 또 공사 과정에서 맨 처음에 땅 팠는데 엄청 큰 바위가 나온다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재가 나온다거나 이거 진짜 돌발 상황일 수 있고요. 진짜 이건 특이한 경우예요. 막 돌아오고 막 놀라오고 특이한 경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또 예측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진짜 하시는 좀 게 생각을 좋고.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뜯어봐야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저 성북동 그 이전에 사무실 있을 때 온 적 있잖아요. 그때 우리 그 벽 털기 전에는 이게 기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털고 나서 봤더니 벽을 이렇게 썰어놓은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때는 준공 검사를 나와요. 뭐 정확히는 사용 승인 업무대행 건축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 집이 도면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을 하시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때 준공검사할 때 사용승인 때 다른 서류들도 많이 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사인. 확인해서 법대로 맞게 지어져 있는지 여기에 도면대로 맞게 사실은 지어져 있는지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은 잘을 부분을 지는 해봐. 실시죠. 꿀먹은 버거리가 됐어. 근데 요즘 다 되게 잘해주셔. 그래서 나도 엊그저께도 받았는데 되게 잘해주셨어. 바로 당일날 막 사인해주시고. 허가 신청이라 그래요? 신청을 해야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네.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다렸다가 그분이 나와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그 업무대행 건축사를 관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 건축사가 나와서 이 집이 그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분 일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정해지면은 저희가 연락처를 받아요. 전화를 해. 저 언제 시간 되십니까? 하면은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제 모시러도 가야 되고 뭐 도면을 출력해서 갖다 도면을 달라는 이렇게 분들도 출력해서 있고.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고 뭐 그럼 오셔서 하루 정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 하루도 아니지. 하루도 아니지. 한 시간? 시간이죠. 그래요? 응. 그냥 체크하는 거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관청에다 건축사들이 나도 업무대행 나가겠다 신청을 하면 관에서 풀을 만들어서 이걸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건축사 협회에다가 관이 요청을 해서 1인을 하는. 네, 그래서 지역 건축사 협회 회원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회원이 아닌 건축사가 감리를 할 경우에 텃세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막 3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공사를 내가 그런 지역을 몇 군데 들었어. 지역 외에 건축가가 지은 집을 응. 검사를 검사할 할 때는 3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사용 승인 안 해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 해주지 않고 시정을 그렇죠. 하면 시정을 해야 내가 해주겠다. 다 줬는데 사용 승인 업무대행 건축사가 이거를 승인을 안 해주면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사용 승인 옛날에는 막 노골적으로 돈도 요구하고 이런 데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집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더 우리가 방송에서 못한 얘기들은 놀러 오시거나 우리 공개 방송을 언젠가 뭐 하든가. 뭔가 이게 기록이 안 남을 때 더 많은 얘기를 해주는 이거 진짜 그거 해야겠네. 네. 회원제로 해서 라이브를 라이브 한 해? 다음에 네. 그거 슈퍼챗? 그렇게 이렇게 직구석 플러스 첫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도움이 좀 됐을까요? 오늘 이야기들도? 아니요. 우리 아빠? 도움 안 됐어? 네. 왜? 이거 뭐 알아서 할 일인데 이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뭔가 풀어야 되고 네. 뭔가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못해서 그냥 그 정도만 알게 된 것 같아. 그렇게 술술 흘러가지 않는다. 그치. 그 정도만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응. 저희가 단순 설계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고충 처리 알고 계시면 참 네. 좋겠다. 네. 앞으로 이런 코너들이든 뭐 본 내용이든 항상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 마음이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집과 집 짓기에 관련된 본 내용으로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안 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점점 발전을 하게 될 것을 기대를 하고요. 네,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팟빵에서는 오디오 버전도 나오니까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집구석이에요. 집구석이에요.